이번 시간은 그룹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 선택 툴을 공부했었죠? 전체 선택 툴이었고요. 그 옆에 있는 하얀색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한 이 하얀색 화살표가 직접 선택 툴이고요. 하얀색 화살표를 꾹 눌렀을 때 같이 되어 있던 플러스 표시가 있는 이 툴이 바로 그룹 선택 툴이었습니다. 직접 선택 툴과 그룹 선택 툴을 공부하기에 앞서 전체 선택 툴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은 클릭을 하는 순간 혹은 드래그를 하는 순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운딩 박스가 생성이 되었죠. 두 마리를 드래그하면 역시 바운딩 박스가 동시에 생기고요. Shift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축소, 확대, 그리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1번 병아리와 3번 병아리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선택 추가 제외 기능이 있었습니다. Shift가 바로 선택 추가 제외 기능인데요. 모두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Shift를 누르고 1번과 3번을 선택하고 싶다면 2번과 4번을 선택 제외시켜주면 되고요. 1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Shift를 누르고 3번을 클릭하면 선택 추가를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었겠죠. 복사를 할 때는 Alt키를 누르면 화살표가 2개 생성이 되고 복사가 됩니다.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선택이 되었으면 복사도 역시 4마리 동시에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첫 번째 있는 이 큰 병아리, 모자 쓰고 있는 이 큰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3마리는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큰 병아리를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큰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가 전체 선택 툴로 선택했을 때 클릭 한 번으로 선택이 된다면 이건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말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정해주는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인지 2개의 오브젝트인지를 결정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개 클릭을 했을 때 2개, 3개, 4개잖아요. 총 4개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모자 쓰고 있는 큰 병아리가 처음부터 하나의 오브젝트였을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식화를 그릴 때 만약에 자켓 도식화를 그린다면 앞판도 있고요. 뒷판도 있고 소매도 있고 칼라도 있고 단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주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제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병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오브젝트였던 것이 아니라 모자, 눈, 부리, 리본, 날개, 몸통을 따로 그렸습니다. 따로 그려서 지금 처음 나오는데요. 그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든 겁니다. 클릭했죠? 일단 뭐 그룹이 되었으면 그룹을 반대로 풀 수도 있는데 풀려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그룹 풀기가 있습니다. 그룹 풀기 해볼까요? 제가 지금 클릭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클릭을 통해서 살짝 뭐 다리만 드래그 하나의 오브젝트니까 입만 드래그 상관없죠? 모자 끝만 살짝 드래그 이렇게 해도 하나의 오브젝트 그룹이 된 하나의 오브젝트는 동시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그룹 풀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룹 풀었죠? 화면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탕을 한번 클릭, 선택 해제해 보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달라진 건 없지만 지금 아까처럼 살짝 부리만 드래그 보세요. 이제 부리만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살짝 모자만 드래그, 모자만 선택이 됐죠. 살짝 다리만 드래그, 몸통만 선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룹을 풀었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이 되는 거예요. 모자 따로, 날개 따로,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다 따로따로 그렸죠. 그렇다면 지금은 오브젝트가 몇 개일까요? 그룹을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택을 하면 오브젝트가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각각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 따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총 7개였던 거예요. 7개의 오브젝트를 몸통 그리고요. 얼굴, 머리, 모자, 눈, 리본, 표정도 가능하겠죠? 하나의 오브젝트 따로 됐으면 전부 각각 따로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불이 다 따로 만들어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인데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순서대로 나열이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맨 뒤로가 있다 쳤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제 모자를 앞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뒤로 보내는 것보다는 눈도 있으니까 모자를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면 되겠죠? 드래그 하면 드래그 영역에 걸쳐졌는 게 동시에 선택이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럴 때는 살짝만 드래그해도 전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7개의 오브젝트 때문에 각각 한 개씩 선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드래그해서 날개랑 몸통만 살짝 걸쳐져 있으면 이 2개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부리만 살짝 걸치면 부리 하나의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위치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하나하나 일일이 7개의 오브젝트가 다 완성이 됐는데 하나씩 선택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한 거예요. 모두 선택해야 되겠죠? 7개의 오브젝트가 동시에 선택이 돼야 되니까 살짝 얼굴만 걸쳐도 안 되고요. 살짝 몸통만 걸쳐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드래그 영역을 크게 잡아서 7개가 모두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그룹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복사 한번 해볼게요. Alt 누르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높이기를 할게요. 화면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전체 선택 툴로 살짝 똑같이 한번 부리만 드래그 해볼게요. 살짝 드래그 했을 때 전체 선택 툴로 드래그 합니다. 그룹이 된 거는 이제 그룹이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하나인 거예요. 살짝만 드래그하면 모두 다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살짝 드래그하면 이건 그룹이 안 됐기 때문에 부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리만 살짝 드래그 해보면 다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브젝트 하나예요. 지금 살짝 드래그하면 몸통이 포함된 다리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클릭을 했을 때 이 아이는 하나의 오브젝트이지만 지금은 그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을 한 각각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병아리는 오브젝트 7개입니다. 두 번째도 모두 다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그룹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마리죠? 5마리면 2마리만 선택해서 그룹 하면 2마리 그룹이 되는 거예요. 또 그룹 단계별로 얼마든지 그룹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그룹 됐죠? 이제는 여러분 오브젝트가 전체 선택 툴로 제가 클릭했죠. 지금은 오브젝트가 몇 개일까요? 5개일까요? 1개일까요? 7호 35 각각 7개였으니까 7호 35 오브젝트가 35개일까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했을 때 한 번에 선택이 되면 이건 1개의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개의 오브젝트입니다. Alt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죠. 선택이 되었으니까. 자, 여기서 그룹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그룹을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룹을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번 했는지 예측 가능한데
지금 작업한 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봤을 때는 그룹을 몇 번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 풀기 했어요. 어때요? 그룹 풀기 하면 한 단계씩 그룹 풀기가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그룹 풀고 싶은데 도대체 그룹이 다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그룹 풀기나 그룹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오브젝트 메뉴에 가면은 그룹과 그룹 풀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그룹 풀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도대체 내가 그룹이 다 풀렸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모두 다 그룹을 풀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오브젝트 메뉴에 그룹 풀기는 활성화되어 있죠. 진한 글씨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열심히 그룹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그룹이 다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지금도 보면 그룹만 있지 그룹 풀기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룹이 다 풀렸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 그룹 풀기가 활성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 말이는 제가 선택하고 딜리트 할게요. 그렇다면 이 그룹 선택 툴을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룹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룹을 하면 한 개의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룹을 하고 나니까 모자의 위치 혹은 모자의 색상, 모자를 이동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만 선택하고 회전을 시키거나 확대를 하거나 색상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선택 툴을 배웠을 때라면 그룹이 되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을 풀고 그리고 이제 모자만 선택해서 회전을 시키거나 이동을 하거나 확대를 하고 다시 전체 선택해서 그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룹 선택 툴을 알고 있으면 지금 그룹이 되어 있죠? 전체 선택 툴로 클릭했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니까 그룹이 되었을 때 바로 7개의 오브젝트 중에 한 개씩만 선택하고 싶다면 그룹을 풀지 않고 이 플러스 표시가 있는 그룹 선택 툴을 사용하면 보세요 여러분. 모자만, 눈만, 입술구리만, 날개만, 몸통만, 리본만 각각의 오브젝트를 그룹을 풀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룹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하면 바운딩 박스가 생성이 되지만 그룹 선택 툴을 사용하면 바운딩 박스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자만 선택했잖아요. 모자만 선택했으면 이 모자의 초록색 부분을 여기가 면색이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모자의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첫 번째 그룹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룹 선택 툴을 모른다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그룹 풀기 바탕 선택 해제하고 다시 모자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고 모자의 색상을 변경시킨 다음에 다시 전체 선택표로 선택하고 그룹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이 그룹 선택들을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만 해서 그룹을 풀지 않아도 하나의 오브젝트는 선택이 되니까요. 물론 Shift가 선택 추가 제외 기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병아리 색상이 노란색인데 하나, 둘, 세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룹 선택들도 Shift를 누르면 선택 추가가 됩니다. 날개만 색상을 변경시킬 수는 없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해버리면 동일한 색상을 넣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면 선택 추가 제외는 전체 선택 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선택 툴과 직접
직접 선택 툴도 역시 선택 추가 제외는 Shift입니다. 누르고 날개, 얼굴 클릭하고 지금 보세요. 색상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동일한 색상이면 그 색이 보여지는데 연두색, 초록색, 노란색이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가 생겼어요. 이걸 클릭하고 여러분이 변경하고자 하는 색상으로 동시에 색상을 채웠죠. 그룹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룹을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룹 선택 툴은 그룹이 되어 있을 때 그룹을 풀지 않고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 Shift는 전체 선택 툴과 마찬가지로 선택 추가 제외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전체 선택 툴 공부했고요. 그룹 선택 툴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색 화살표, 회색 좀 연한 회색 화살표 있는 직접 선택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전체 선택 툴을 클릭했을 때 패스가 보이죠. 선택이 되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룹 선택 툴을 사용했을 때 패스도 보이지만 네모난 점이 보이죠. 이 네모난 점이 바로 정점입니다. 정점. 펜툴로 오브젝트 그림을 그릴 때 클릭, 클릭,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점이 생기거든요. 펜툴로 찍었을 때 생성되는 이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점들로 오브젝트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정점을 툴로 처음부터 예쁘게 그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그린 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오브젝트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이 직접 선택 툴을 통해서 정점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되었을 때는 지금 패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점도 마찬가지고요. 색상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다 채워진 게 보이죠? 파란색으로 채워졌다면 이 오브젝트는 선택이 되었다는 개념인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선택 툴로 뿌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 정점이 몇 개인지 보이나요? 정점이 몇 개일까요? 네모난 거 1개, 2개, 3개가 보이죠? 3개의 정점으로 이 뿌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파란색이죠. 모두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동이 가능했죠? 직접 선택 툴은 면색을 클릭하지 말고요. 면색을 클릭하면은 선택된다라는 개념이 그룹과 동일하거든요. 살짝 마우스를 가져가서 패스 근처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패스 실선이 보이면서 정점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색상이 채워졌을 때가 선택이 되었다는 개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얀색일 때는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3개 중에 제가 지금 뾰족한 이 흰색 정점을 클릭을 하면 이 정점만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정점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점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선택된 정점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살짝 근처에 가서 클릭을 해보면 선을 클릭하는 거죠. 면을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니까 선을 클릭을 해보면 정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정점을 클릭을 통해서 선택하고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나 그룹처럼 다른 곳을 클릭하면 당연히 선택 해제가 됩니다. 역시 드래그를 하면은 네모 박스가 있는 곳에 정점만 선택이 됩니다. 지금은 네모 박스가 드래그 했을 때 정점이 1개만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되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래쪽에 지금 다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리 있는 이 부분은 클릭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정점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네요. 드래그를 하면 지금 제가 드래그한 영역 안의 정점은 다 파란색이에요. 위쪽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선택이 된 부분이고 하얀색은 선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선택된
정점들 중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 밑으로 당기면 선택된 것만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Z. 드래그 앞구리만 살짝 드래그하면 여기 두 개만 있네요. 두 개만 있으니까 두 개만 이동이 되겠죠. 컨트롤 Z. 정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3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요. 정점을 선택할 때 드래그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첫 번째 정점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 정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추가할 수도 있고요. 4개가 선택이 됐죠? 선택된 것을 다시 클릭하면 선택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파란색이니까 한 개만 이동이 가능하죠. 직접 선택 툴은 처음 사용하면은 이 선택을 패스를 클릭하거나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데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면은 이 3개의 전체 직접 그룹 선택 툴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리본을 살짝 클릭을 해보니까 선이죠. 살짝 클릭을 해보니까 지금 정점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개네요. 그럴 때 첫 번째 있는 것만 콕 찍어서 이동을 한 개씩도 가능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 드래그 2개 있으니까 드래그 2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개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겠죠.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보세요. 지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점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곡선을 선택하게 되면은 정점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방향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향선은 곡선일 때만 생성이 되거든요. 곡선의 모양을 다듬어 줄 때,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이 방향선인데 이 방향선을 움직여주는 게 맨 끝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생겼죠? 지금 정점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확실히 정점과는 다르죠? 이 방향선을 움직여주는 게 바로 정점 양쪽에 달려있는 방향점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 아래쪽 곡선이 움직였죠. 위쪽의 방향점을 움직여주면 위쪽 곡선만 움직였지 않습니까? 곡선일 때만 이 정점 양쪽에 방향선이 생기고 방향선은 2개 있을 때 아래쪽 위쪽 양쪽 곡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접 선택 툴은 점 2개를 움직여줄 수가 있죠. 정점과 방향점을 움직여서 이 패스의 모양을 수정하거나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이 병아리 모양 한번 변경시켜 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 뾰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정점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드래그 해보니까 있네요. 정점이 1개 있죠? 다른 곳도 정점이 있지만 하얀색은 선택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파란색이 된 곳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하나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정점에 딸려있는 방향점을 움직여주면 밑에 있거든요. 곡선의 모양을 다듬어 줄 수 있다 했죠. 지금 리본도 정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3분의 1 클릭하고요. 2군데 있네요. 하나 클릭, Shift 누르고 정점 추가. 이 방법도 있고 드래그를 통해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곳에만 선택이 되죠. 2개 중에 항상 버튼 찍으면 선택해진 거 아시죠? 클릭하고 길게. 일러스트레이터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완성도를 위해서는 직접 선택 툴로 다듬어 줄 필요가 있겠죠. 돈치과도 펜툴로 그림을 그리지만 처음부터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려놓고 정점과 방향점을 이동시켜서 모양을 수정하고
다듬어주고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위쪽을 선택했을 때는 정점을 선택하게 되면 방향선이 보입니다. 이 방향선을 움직여주는 방향점은 정확하게 찍어서 아래쪽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클릭해서 아래쪽을 움직이거나 위쪽에 곡선을 움직여줄 수 있죠. 각각 아래쪽을 움직였을 때는 아래쪽 곡선만 움직이고요. 위쪽의 방향점을 움직였을 때는 위쪽만 움직이죠? 여기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방향점 한 개가 있네요. 클릭을 했습니다. 역시 정점을 선택하고 나니까 양쪽에 방향선이 생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다면 양쪽에 있으니까 앞쪽의 방향선은 앞쪽 부분의 곡선을 움직여주고요. 뒤쪽에 있는 방향선은 뒤쪽 부분의 곡선을 움직여주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방향점 정확하게 선택해서 클릭하고 위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럼 곡선이 위로 가겠네요. 위로 갑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곡선까지 같이 움직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쪽만 움직이고 싶은데 뒤쪽까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 이유는 이 방향선이 평행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앞쪽에 있는 아이는 이미 지금 평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움직이는데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따로 움직이는데 위쪽에 있는 이 방향선은 평행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따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평행을 깨주면 되겠죠. 방향선의 평행을 깨주면 됩니다. 방향선의 평행을 깬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펜툴로 그림을 그릴 때, 처음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방향선이 평행이에요. 평행인데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향선이 두 개 있으면 좀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평행을 깨는 작업을 기억해야 되겠죠. 동시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방향선의 평행을 깨는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콘을 잘 봐주세요. 제가 움직이고 싶은 앞쪽에 있는 곡선에 있는 방향선의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Alt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떼볼게요. 지금은 그냥 화살표가 하나 있죠? 직접 선택표, 하얀색 화살표, 하얀색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Alt를 누르는 순간 플러스 표시가 생겼어요. 이 플러스 표시가 평행을 깨준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Alt는 복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복사가 될 수 있어서 오브젝트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평행을 깰 때는 주의사항입니다. Alt를 누르고 플러스 표시가 생겼을 때 전 지금 Alt를 안 뗐어요. 보세요. 평행이 깨지지 않습니까? 앞쪽만 움직였죠. 컨트롤 Z.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져갔을 때 지금 플러스 표시가 없어요. Alt를 누르는 순간 반드시 Alt를 눌러서 플러스가 생겼을 때 클릭하고 움직여주면 평행이 깨집니다. 자, 이제 한번 평행을 깼으면 더 이상 Alt를 누를 필요는 없죠? 앞쪽의 방향점으로 곡선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이쪽도 변경시킬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향선이 같이 움직일 때는 평행을 깨면 된다. 그 평행을 깨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플러스 표시가 생겼을 때. 또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니까 왠지 평행일 것 같은데 정점 하나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평행이죠? 방향점 움직이면 보세요.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곡선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래쪽과 위쪽의 곡선을 따로 움직이고 싶다면 평행을 깨주면 된다. Alt 키를 눌러서 반드시 플러스 표시가 생겼을 때 평행을 한 번만 깨주면 된다라는 거죠. Alt를 잘못 누르면 여러분 복사의 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Alt를 눌러서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평행을 깨주면 됩니다. 한번 평행이 깨진 것은 이제는 평행이 아니잖아요. Alt 키를 누를 필요는 없다라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체 선택 툴과 그룹 선택 툴보다는 직접 선택 툴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직접 선택 툴은 정점과 방향점을 이동시켜서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방향점의 평행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Alt 키를 눌러서 플러스 표시가 생길 때 이동을 시켜줘야 한다. 그 이유는 Alt는 복사의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룹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